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가솔린, 경유등을 연료로 하는 기관을 장치하고 그 동력에 의해 바퀴를 회전시켜 도로 위를 달리는 차, 가솔린 엔진 자동차가 발명된 것은 1885년의 일이다. 독일의 칼 벤츠가 3륜 자동차를 제작한 것은 앞바퀴가 좌우에 있으면 바퀴 방향을 바꾸는 얼개가 복잡하기 때문이었다. 다음 해에 역시 독일의 트리드리히 다임러가 4륜 자동차를 제작했다.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1913년 일인데 미국의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포드 T 자동차를 생산해내었다. 컨베이어 시스템이란 예컨대 엔진 조립의 경우 실린더 블록이 컨베이어로 운반되어 오면 한 사람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실린더 블록 속에 끼워 넣는다. 크랭크 샤프트와 결합하고 다음은 그것에 플라이 휠을 끼운다는 식으로 엔진의 조립 작업을 분해해서 제각기 맡은 단순 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대량 생산의 원류에 해당이 된다. 대량 생산에 힘입어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되는 시간은 대폭 줄어들어 자동차 값이 점점 내려가 포드 T의 가격이 $260까지나 내려갔을 정도로 노동자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29년 보급률이 적어도 5명당 한 대꼴이 되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와 같이 승용차가 활발하게 보급된 것은 1950년대의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가정에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어 마이카 시대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로 자동차를 갖게 된 것은 95년 S동의 한 아파트에 살 때였다. 자재부 A과에서 B과로 옮겨 근무 중이었는데 광주에 살던 채영이 소개를 해주었다. 차종은 프라이드 베타였고 주행거리는 5만 킬로를 뛴 중고차였다. 여름에 휴가를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최초로 장거리 여행을 하기도 했다. 최초의 사고는 사당역 쪽에서 신호대기를 타던 포텐샤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야 했는데 느슨하게 밟는 바람에 추돌하게 되었다. 범퍼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현금으로 꽤나 물어주었다. 2000년까지 5년을 타서 13만 킬로를 탔는데 막판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자동차를 끌고 문상을 가는 길이었다. 직장 동료 2사람을 태우고 경북 봉화를 가는 길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겠다는 동료를 억지 춘향으로 같이 끌고 가게 된 상태였었다. 소백산을 못 미쳐서 차가 갑자기 서버렸다. 다시 시동을 켜고는 조심조심 거북이 걸음으로 운행해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문상을 마치고 눈이 올 듯해서 일찌감치 출발을 하였는데 소백산을 겨우 넘었는데 다시 또 차가 멈췄다. 시동을 걸고 뒤에 2사람을 밀고 해서 조금씩 전진을 했다. 급기야 정비소에 가서 1차 수리를 했음에도 결국 말썽이 일어나고 말았다. 레카차를 불러 제천에 있는 정비소에 가서 살펴보니 제네레이터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정까지 수리했다. 그리고 차를 서울로 밤새 달려 서울로 왔는데 새벽 3시간에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다음날 구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10년 감수한 가치란 소문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받고 보는 가관입니다. 의지색 사회는 하나들이 자전거를 타는 녹색 소년단이라는 모임 단체에 들어가 하는 바람에 매주 야외 휴일 행사가 끊이더라고요. 아들의 차를 받고 팔을 다쳤던 아들 친구를 차에 태우고 박수부대 노릇이고 전국 일주를 하는 행사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고창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다음부터는 장인어른이 바가지를 2001년 하반기에 A교육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02년경에 교육원에 나오는 상거리길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트럭이가 출발합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는데 신호가 바뀐 것을 그냥 지나치려 했던 트럭이
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였다. 운전석 뒷좌석의 문짝이 찌그러졌었다. 견적이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부 피해 보상을 다 받았다. 2002년 3월경에는 세 번째로 레저용 카니발로 바꿨다. 기름값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휘발유에서 경유차로 바꾼 것이었다. 녹색 소년단에서는 1호차로 선도 차량 역할을 했다.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어 뒤에서 따라오는 자전거 행렬을 지휘 통솔 하는데 적격이었다. 한 번은 겨울철에 아이들을 잔뜩 태우고 스키를 타러 양평 스키장에 갔다.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질 않는 것이었다. 봉고차를 수배해서는 스키장으로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정비소에 갔다. 벨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갈았는데 다시 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레카차에 의해 정비소에 다시 갔다. 그쪽에서도 정비가 되질 않아서 양평 강릉의 큰 수리업소까지 갔다. 수리비만 200여만 원이 든다고 했다. 주행거리가 서비스 한도거리인 1만 킬로를 넘었지만 양해를 구해 애프터 서비스 처리로 해서 수리를 받았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션이었다. 교육원에 있었던 2004년도 초까지 3년 동안 7만 킬로를 탔다. 언젠가 고속도로를 통해 귀경길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한참 신나게 달려가고 있던 터였는데 갑자기 위급 상황이 느껴질 정도로 급박해 보이는 일이 있었다. 한 여자가 급하게 맨발인 채로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도 안타깝게 여겨져 무슨 일인가 하고 갓길에 차를 정차했다. 상황인즉슨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었다. 노인네분들도 몇 명 보였고 다급하게 여겨졌다.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스페어 타이어를 제공해 줬다. 그리고 그녀는 일부 돈을 지어주었다.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위급한 상황 하에서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 연락처를 주고 돌아왔다. 전화가 한 번 오기는 했는데 그 후로는 간감무소식이었다. 적선을 한 셈으로 치고 야박한 세상 인심에 안타까워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어떻게 다른가를 느끼게 해주는 한 일면이었다. 지금은 9년 정도가 지났는데 주행거리는 21만 킬로에 달하고 있다. 주로 집사람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도 보험회사를 불러 타이어를 교체하기도 했다. 자전거를 탔던 녹색 소년단의 학부모 모임인 실록사 단체 모임에서 놀러갈 때 주로 많이 이용되었다. 인천공항 끝자락 무의도에도 갔고 강화도에도 갔고 북분자를 따라 고창까지도 가기도 했다. 주로 정비는 Y정비소에서 했고 때로는 H정비소를 이용하기도 했다. 고장이 크다고 생각되면 시영동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정비를 받기도 하였다. 아반떼를 처분할 때는 처제한테 인계를 했는데 곧바로 처분하고서는 처전에도 카니발을 샀는데 벌써 30만 킬로를 탔다고 했다. 대전에서 공주를 왔다 갔다 해야 했고 운동과 반주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니 거리가 보통이 아니긴 했다. 이제 또다시 차를 바꿀 시기가 된 듯하다. 차량을 운전한 지 16년에 접어들고 있다. 장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임모라는 자동차 딜러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안내장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보험 많은 컨디션이 하는 것에 견적을 받아들고 운전면허에 관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절에 또 배울 기회가 많았었는데 괜히 필요하지도 않을 듯 해서 놔뒀는데 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았다. 직장생활 3년차 정도가 되었는데 운전학원에서 버스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교섭을 받게 되었다. 11월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일과를 마치고 나서 교섭을 받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보름 정도 지났었는데 벌써 신청을 했던 직원도 있었고 학원을 마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이도 있었다. 내심 참 부러웠다. 시험을 응시하러 갔는데 필기와 코스는 한꺼번에 합격을 했는데 주행이 영 시원치 않았다. 갈 때마다 조금씩 부족했다. 몇백 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 시험이 엄청나게 두려워졌다. 면허를 따는데 꼬박 6개월이 걸린 셈이다. 늘어나는 수입 인지에 혀를 내둘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후 5, 6년을 보낸 후 주행 교섭을 받고 본격적인
실수가 있었고 오류가 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욕심에 과속은 피기 수였고 마음이 급해 빨리 달려야 하는 조급증을 가진 것처럼 한다면 이제는 좀 차분히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방어 운전을 하면서 주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젊은 후배 녀석이 3차선으로만 달리는 느긋함을 보여주는 데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배짱이고 여유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운전자의 정보가 아닌가. 빨리만 가유하고 급하게 가서 보이는 분들 언제든지 자동차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 표현, 이 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